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상하이 거래소에 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을 살펴드릴 텐데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좀 관련해서 기업 얘기 들어볼 텐데요. 먼저 우성문 기자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 어디를 가더라도 요호커들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행하는 중국인들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이 이러한 트렌드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 중국의 최대 여행사 중국국제여행사입니다. 1854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중국 최대 여행사일 뿐 아니라 포춘이 선정한 중국 500대 기업 중 선정되어 있는 유일한 여행회사인데요. 또한 중국에서 여행업과 면세업을 함께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합니다. 면세 사업 역시 중국 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또한 200개가 넘는 면세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내 중국 여행 산업의 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무려 16%에 달하는데요. 이 중국인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여행에 대한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국제여행사의 이 여행 사업과 면세점 사업, 이 매출이 함께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최대 여행사인 중국국제여행사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1년에 한 가지 산업이 좀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다는 게 좀 상당히 쉽지 않은데 5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여행 산업, 거기에 발맞춰서 오늘은 이제 중국 국제 여행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이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투자증권 이재원 과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 여행사 가져오셨습니다. 여행 좋아하세요?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선택하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네. 중국 국제 여행사 좀 간단한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우선 그 중국 국제 여행사는 짧게 중국 구여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 후황통 아시죠? 네. 예, 지난달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희 증권사에서 그 준비하느라 엄청 바빴었거든요. 네. 엄청난 관심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황통이 뭐 간단하게 뭔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는 그 개인들이 중국 직접 투자를 위해서는 중국 비주 시장에만 거래 가능했었는데 이제 지난달부터 드디어 A주 시장에도 개방이 됐습니다. 네. 상해 A주 시장에 그 상장이 돼 있고요. 코드가 601888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43.28위안에 있고 지난달 27일에는 연중 최고치인 44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일평균 593만 주씩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여행사로 가장 최대이지만 또 면세업으로도 아주 그 유명한 업체이기 때문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 국제항공 국제 여행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하필이면 또 우리가 앞에 중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뭐 중국에 대한 시그널은 여전히 좋다. 그리고서 앞으로 여지가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그 산업의 성장 스토리들을 좀 살펴보면은 앞으로 좀 여력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중국 국유 같은 경우에는 1954년에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된 기업이죠. 근데 국영그룹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가 이제 그러면서 여행사로서는 가장 최대의 그 여행사로 성장하게 됐는데 2004년도에는 중국 면세그룹을 인수하면서 면세점 사업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 면세점 사업이 순이익의 대부분 차지할 정도로 크게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또 2009년에 상해 A주에 상장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선정한 최우수 기업, 그리고 뭐 여행사 최고 수출, 최고 외국인 여행객 수 등 다양한 수상을 해왔고요. 지난 10년간 중국 그 500대 기업에서 여행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춘이 선정한 세계 브랜드 파워 500에서 48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기업인데요. 현재는 이제 100여 개 국가에서 1,400여 개의 그 여행사와 제휴를 맺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중국 내에서 200개 이상의 면세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단일 업체로는 최대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사실 좀 면세점 얘기를 하니까 저는 중국에 대해서 좀 웃지 못할 좀 스토리가 있는데 한 10년 전에 중국을 갔었어요. 그 공항에 여러 곳을 이제 뭐 음식점도 있고 뭐 커피숍도 있고 그리고 면세점도 있는데 정말 직원들이 웃으면서 맞이하는 곳은 면세점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이 매출에 대해서 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면세점 직원들이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면세점 사업에 중국이 얼마나 좀 심혈을 기울이고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일단은 저는 면세하면은 뭐 호텔신라 국내선 생각이 나고요. 또 여행사 하면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국내 동종 업계랑은 어떻게 좀 대비해서 매력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사 쪽으로는 하나투어 그리고 면세점 쪽으로는 아무래도 호텔신라인데 사실 두 기업 모두 그 대부분의 순이익이 매출 대비 순이익이 이제 그 면세 쪽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호텔신라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그 두 기업을 비교했을 때 실적은 중국 국유가 뭐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다 보니 훨씬 컸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제 면세 부분의 순이익률입니다. 우리나라 면세점 하면은 어디가 뭐 생각 보통 나시나요, 혹시? 보통 이제 신라 면세점. 네. 예, 근데 신라 면세점도 있고, 뭐 롯데도 있고, 동아도 엄청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면세 사업자 간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뭐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비용의 부담이 좀 크고 또 그 공항이나 백화점 등의 그 임차료가 비싸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중국 국유가 나올 정도로 면세점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독과점 기업입니다. 그 면세점 쪽으로는. 그리고 그 소형 면세점도 있긴 하지만은 그 기업들은 해당 지역에서만 영업하다 보니까는 이런 가격이나 마케팅 부분에서 좀 불필요한 그런 경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넓은 땅 그리고 인구수를 감안하면 높은 수익성이 기대가 되고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 토대로 봤더니 호텔신라는 3%대 면세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에 중국 국유는 19%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투자하기에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목 수익률도 궁금해요. 장단기적으로 얼마나 수익을 좀 내왔는지 그리고 실적 최근 전망도 한번 살펴주시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이상, 근데 사실 거의 10년 가까이, 그 두 자릿수 연평균 17%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 53.05%의 수익을 기록했고요. 한 해 동안은 29.31%,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조정을 좀 받는 바람에 어쨌든 반년 동안은 40.02%, 그리고 한 달간 9.5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면은 최근 매출액이 9,2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4%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은 569억 원으로 6.5% 증가를 했는데요. 여행 서비스 부문의 순이익률이 조금 미미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 면세 사업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는 그런 그 실적 호조를 나타낼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면세점 매출이 커질수록 이 개선이 더욱더 이제 기대가 될 그런 전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투자의 매력도, 투자 포인트 짚어볼 때 결국 이제 중국의 어떤, 여행 산업이 계속해서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그건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여행객이 지난 10년간 이제 17%씩 연평균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의 소득이 이제 상승하면서요. 특히 중산층을 이제 중심으로 그 여행 산업이 아주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자 발급 요건까지 완화되면서 올해만 해외 여행객 수가 1억 명이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 그 전체 인구수 대비 1% 정도만 이제 해외 출국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7%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29%, 일반적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40%의 그 해외 여행객 수를 있다 보니까 중국의 이런 해외 여행 사업이 이제 막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그 쇼핑 돈 쓰는 걸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예. 이제 중국 국유가 면세점 사업도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여행 그리고 면세점 쪽으로 동반 그런 이익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이중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면세점 얘기를 또 한 번 더 하자면요. 이제 앞서 이제 200개 면세점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9월 달에 중국의 하이난성의 하이탕완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그 국제 쇼핑단지 면세점을 오픈을 했었습니다. 기존에는 3,000평 정도의 면세점이었는데, 이번에 2만 1,780평 규모로 이제 확장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제 한국 최대 면세점인 제2롯데월드보다도 이제 6배가 큰 그런 규모입니다. 근데 이 중국 당국에서도 관광 사업 발전을 위해서 이 내국인들에게 1년에 2차례 개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매출이 아주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 그게 있죠. 그 내국인용. 근데 비교 안 될 정도로 큰 규모로 오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면세점 사업이 실적을 대부분 기여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세계 최대의 면세점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우리나라 면세 사업도 굉장히 기대감이 앞으로 크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독점을 하고 있는 중국 국제 여행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함께 종합을 해주시죠. 예, 블룸버그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시중에 나온 의견들이 리포트가
한 17개 정도 됐었습니다. 모두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매수는 저희 처음 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전부 다 매수였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탕환점의 그 대규모 면세점에 대한 기대를 이제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나 인터내셔널 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59.14위안을 목표로 잡았고요. 최근에 나왔던 오리엔트 스큐리티스는 목표가 54.3위안, UBS와 국태군화는 46위안, 골드만삭스는 45위안을 제시했는데요. 평균으로 봤을 때는 49.68위안이 목표가로 잡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약 15%의 잠재 수익률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것 다 떠나서 어쨌든 올해 오픈한 그 대규모 쇼핑 단지에 대한 기대를 가장 크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올해 이제 오픈한 그 대규모 쇼핑센터 요 부분 말고도 좀 앞으로 좀 길게 본다면 이 종목의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어떤 여행 업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봐야겠지만은 사실 최근 1년 동안의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1년 동안의 그 매출 증가와 그 성장이 기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기업적인 측면보다는요, 아무래도 섹터적인 측면인데, 시장에서는 그 1년 동안 IT나 미디어 섹터 쪽으로 그 중국 시장이 그 좀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그 저조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하반기에 이런 그 투자 의견들과 함께 그 상승을 했고, 최근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사실 조금 위험하다기보다는 조금 잘 지켜봐야 될 구간입니다. 한동안 이제 한 달 정도 박스권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상단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지선이 좀 무너질지는 한번 조금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뭐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봐가면서 이제 내년까지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 외국계 의견들도 이런 그 좋은 의견을 내놨지만,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이제 그 후황통이 시행되면서 가장 그 좀 유익게 보는 그 투자 유명한 종목들 중에서 항상 이 구겨가 끼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도 IT 기업들이 굉장히 좀 랠리를 이어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섹터 관련해서 랠리가 이어졌던 점을 좀 감안해 보게 된다면,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이 면세점을 오픈하면서 앞으로의 좀 성장성 주목해 보아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중국 국제 여행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재원 과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이제 잠시 후 3부에서는 국내로 눈을 돌려보고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